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송두리째 배신과 기만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바로 잡게 된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많구나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되갚아줘야 하는지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 의지하며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만큼 그 남자가 좋았고 또 많이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저는 가장 잔인한 연극 속에서 희생된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대학 시절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믿어왔던 한 친구로부터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강세라였어요. 세라는 저랑 같은 과 동기였는데 저와는 사는 세계가 아예 다른 것 같은 친구였어요. 세라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고 집도 부자라고 했죠. 저희가 과 잠바를 맞춰 입고 다니며 떡볶이를 사 먹을 때 세라는 20살 생일 선물로 받은 차를 몰고 다니며 저는 이름도 생소한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은 평범한 집안이다 보니 돈 많고 잘 놀고 시원시원한 세라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라 덕분에 어린 나이에 가보기 힘들 것 같던 고급 칵테일바나 연예인들이 온다는 클럽에도 가보고 아버지가 예약해준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며 호캉스도 즐겼습니다. 세라는 늘 얘들아 돈은 내가 낼게. 너희는 그냥 재미있게 놀기만 해 라고 말하는 통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세라의 아버지는 외동딸인 세라를 어아둥둥 키우시면서도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딸에 대한 욕심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도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세라가 직접 저희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대. 너는 머리가 비었고 별로 잘하는 게 없으니 사익감이라도 똑똑하고 잘난 놈으로 얻어야 된다고. 검사나 의사 같은 사짜 직업이던가 아니면 대학 교수 쪽으로 만나라고 하네. 아빠가 나중에 그런 남자 알아서 소개해 줄 테니 결혼만 잘하래. 대신 그 전에 놀고 싶은 건 실컷 놀라고 하셨어. 연애도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사고는 치지 말고 결혼만 아빠가 정해준 사람이랑 하면 된대. 결혼하고 나서는 조신하게 사모님처럼 살라면서. 그래서 아빠 말대로 하려고. 라며 깔깔 웃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며 세란의 아버지는 정말 특이하면서도 희한하게 개방적이신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세라의 아버지도 주구장창 말하셨지만 세라 역시도 결혼이란 감정 없는 비즈니스이자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흘려들었던 그 말이 훗날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희는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호텔 컨벤션 센터의 연예 기획팀 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시험 준비나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가지각색이었죠. 그런데 세라만큼은 여전히 화려한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돈 펑펑 쓰며 놀러 다녔죠. 사실 세란의 집에 돈이 많으니 굳이 취업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란의 부모님도 얌전하게 있다가 시집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졸업 후에도 친구들과 종종 만나고 어울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저에게 불쑥 말하는 겁니다. 수진아, 너는 거의 모태솔로지? 연애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남자 하나 소개해줘? 아니야, 됐어. 무슨 소개야? 아니야, 진짜 괜찮은 애 있거든. 너랑 딱 어울릴 것 같아. 이 근처에 있는데 같이 만나서 놀자.
그렇게 저는 엉겹결에 세라의 손에 이끌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골목에서 작은 북카페 겸 저녁에는 와인을 파는 와인바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직업은 시인이라고 했는데 시인만으로는 생계가 힘들어 운영하는 카페라고 했죠. 이름은 박지훈이었는데 그 남자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하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한 거죠. 그 남자는 남자다운 외모에 예술가 특유의 고독한 분위기까지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분위기였기에 제 심장은 더욱 두근거렸죠. 지은 씨는 세라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좀 당황한 눈치였지만 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 얘는 내 대학 동기 이수진인데 성격도 너무 좋고 천사표야. 며느리감으로 1등감이지. 너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왔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세라를 말렸지만 지훈 씨는 그런 저를 보고 조용히 웃기만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저는 사실 지훈 씨가 첫인상부터 좋았고 그 역시 제가 마음에 든 듯했습니다. 세라를 통해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귄다고 하니 세라는 마치 자기가 큐피드라도 됐냐. 거봐, 너네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라며 호들갑스럽게 축하해 주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나오다가 저희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만에 저희에게는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과 저를 반반 빼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남편은 꾸준히 시를 썼고 공모전에 당선도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컨벤션 센터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중요한 행사들을 도맡아 진행했죠.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족끼리 따뜻한 저녁을 먹고 아이의 재롱을 보며 웃는 하루하루.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8살이 됐을 무렵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났는데 세라가 본인의 약혼식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세라는 제법 많은 선을 보았는데 딱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는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집안 좋은 유능한 현직 검사라고 했습니다. 놀 거 다 놀아도 결혼은 사짜 직업이라 한다더니 진짜 그렇게 하네. 라며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기에 그저 진심으로 세라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라의 결혼식은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들러리를 서며 진심으로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그렇게 세라는 결혼을 했고 1년 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시댁이 임신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분들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갑갑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라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삶은 세라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 같았죠. 우리 시엄마가 자꾸 나보고 임신 압박 줘서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이번 달도 소식 없냐고 맨날 그런다? 아니, 솔직히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있겠어? 자기 아들한테 있겠지. 나이도 나보다 5살이나 많고 운동은커녕 맨날 앉아서 서류만 보던 사람이라 자기 관리는 안 해서 배는 있는 대로 나오고 누가 봐도 임신이 안 되면 우리 남편 때문이지 내 탓이겠냐고. 근데 나만 잡아댄다? 남편한테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해도 내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들어. 아, 진짜 스트레스. 술 땡기네. 그러다 갑자기 제게 묻더군요. 수진아, 너 오늘 시간 되지? 밤에 좀 달리자. 내가 쏠 테니까. 아, 나는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저녁에 가족끼리 불꽃축제 보러 가기로 했거든. 그 순간 제 말에 세라가 저를 빤히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너무 묘해서 저도 그 순간 좀 당황스러웠죠. 세라는 잠시 후 표정을 고치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너네 부부는 여전히 깨가 쏟아지네. 너 내 덕분에 지훈이랑 결혼해서 좋지? 고맙지. 하긴 지훈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너 알지? 여자고 남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소개 안 해주는 거. 정말 괜찮으면 내가 만나면 되지. 뭐하러 남을 소개해주겠어. 그래서 지훈이도 내가 확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가난한 시인은 결사 반대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너 소개해준 거야. 알지? 라는데 그 말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소개는 시켜줬지만 어쨌든 남편과 제가 인연이니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결혼한 게 다 자기 공이라느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제 남편과 잘 됐을 거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도 기분이 상했죠. 제가 표정이 굳어지자 세라는 막 웃으며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좀 기분이 상하긴 했어도 그냥 세라가 술이 좀 취했나 보다 하고 좋게 좋게 넘겼죠. 그 후로도 세라는 자기 남편 흉을 종종 받고 친구로서 그런 세라의 푸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라는 드디어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저 포함해서 친구들이 다 축하를 해주었는데 세라는 임신 그 자체보다는 시부모님의 압박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다는 사실이 더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힘들게 가진 아이였기에 몸조심을 하는 것 같았고 출산 후 한동안까지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워낙 힘들게 가진 아이다 보니 세란의 시부모님이 워낙 주의를 시킨다고 해서 출산 후 한참까지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출산한 아이가 거의 돌이 다 돼서야 전화가 왔고 돌잔치를 저희 컨벤션 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의도 할 겸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세라는 역시 자기 남편과 시부모 욕을 했죠. 그러다가 와중에 세라에게 전화가 울렸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장난치듯 남편 욕은 하면서도 그래도 알콩달콩 잘 지내나 보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세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남편 아니야. 그럼 누구야? 방금 자기야라고. 애인이야. 남편이 아니라. 세라의 아무렇지 않은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뭐? 애인? 장난이지? 그런데 세라는 정색하며 말하더라고요. 무슨 장난? 진짜야. 한 10년 다 돼가나? 10년? 그럼 결혼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세라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유분방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결혼도 한 유부녀가 아무렇지 않게 바람을 피다뇨. 게다가 이미 결혼도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라니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확 드는 겁니다. 오랫동안 친구였음에도 세라가 저런 도덕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애였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저 놀기 좋아하고 활발한 친구라는 건 알았죠. 그 순간 세라에게 너무 실망이 컸고 자연스럽게 세라와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성격이 다른 건 괜찮지만 가치관이나 도덕관념 같은 게 다르면 아무래도 계속 친구를 하긴 힘들 것 같았거든요. 다만 세라의 아들 돌잔치를 저희 컨벤션 센터에서 하기로 했기에 돌잔치 관련 연락만 주고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요즘 세라랑 잘 안 봐? 저는 남편에게 왜 요즘 세라랑 잘 안 만나려고 하는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세라에게 10년이 된 애인이 있다는 사실도 밝히며 나와는 도덕적인 관념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요.
다만 세라의 아들 돌잔치가 있어서 그건 잘 치르고 서서히 멀어져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이 이상한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본인 인생인데.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친구 뒷담화하는 게 더 별로야. 어떻게 살든 그냥 냅둬. 남편의 말에 저는 좀 무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놀라기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결혼한 유부녀가 오래된 애인이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왜 세라 편을 드는지 그 기막힌 이유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퇴근하고 잠시 보자는 거였죠.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수진아, 너 요즘 세라랑 연락 안 하지? 이유가 뭐야? 친구의 물음에 저는 솔직한 이유를 말하긴 좀 그래서 웃으며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요즘 일도 많고 좀 바빠서 그렇지 뭐. 근데 왜?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연락 안 하는 거야? 나는 다른 이유가 있는 줄. 다른 이유라니? 너 정말 모르는 거지? 세라가 말한 그 10년 된 애인 말이야. 세라 애인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어리둥절하게 물었는데 친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실은 세라 애인이 니네 남편인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머리 위에서 날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세라가 얼마 전 술에 취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세라는 원래 제 남편과 사귀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지만요. 둘이 죽고 못 살았는데 제 남편 직업이 불안정하다 보니 세라네 아버지가 결혼 반대할 게 불보듯 뻔했기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도 세라가 제 남편을 못 잊고 질척거렸고 결혼은 안 하지만 가까이 잡아둘 요량으로 저를 소개해 준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저 소개해줘 놓고 뒤에서는 계속 제 남편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고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세라에게 10년 넘은 애인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라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그 애인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이라뇨. 세라는 술김에 친구에게 그걸 고백했고 그 후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미 세라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들었는데 저를 생각해서 모른 척할 수 없었대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친구에게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음에도 그래도 마음 한켠엔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은 거죠. 제 눈으로 정말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는데 어렵지 않게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리를 강대리님이라고 저장해놨더라고요. 출판사 직원인 척 하면서요. 하지만 실상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더럽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온갖 사랑 고백과 저에 대한 험담, 그리고 남편이 세라에게 이번 달 용돈은 언제쯤? 이라며 돈까지 구걸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 관계는 물론 남편은 세라에게 돈까지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카페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세라가 남편 카페로 놀러 간다던 그날 두 사람이 카페의 작은 소파에서 뒹구는 짐승 같은 모습도 다 찍혀 있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죠. 근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이 두 인간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 화면을 본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고
눈물을 쏟으며 몇 시간이나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겨우 진정이 된 저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던 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계획도 털어놓았죠. 친구는 놀라면서도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곧 세라의 돌잔치가 있었기에 저는 그 돌잔치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돌려줄 아주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말이죠. 세라는 제가 일하는 컨벤션홀의 가장 큰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돌잔치 날까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세라 아들의 첫 생일을 준비했습니다. 음향, 조명, 하객 답례품 하나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세라가 당신도 꼭 와달래. 옛 친구로서. 남편은 의심 없이 참석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세라 아들의 돌잔치 당일 연회장은 검사 남편의 동료 법조인들과 세라 아버지의 정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라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이자 아내인 척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세라는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준비 많이 했겠다. 고마워. 세라의 아무렇지 않은 그 말을 듣는데 마음 같아선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잘 진행되었고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아이의 성장 동영상이 상영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감동적인 멘트와 함께 영상을 소개했고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죠. 사람들은 다 화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 AV실에서 조용히 준비해둔 USB를 꽂았습니다. 빈 프로젝터 화면에는 아기의 사랑스러운 얼굴 대신 어두운 조명의 남편 작업실이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이 영상이 잘못됐나? 라며 웅성거리는 순간 화면 가득 제 남편과 세라가 짐승처럼 나뒹구는 모습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이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꺼! 당장 끄라고! 세라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화면을 꺼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세라와 저희 남편의 카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죠. 나 임신했어. 날짜가 애매한데 우리 남편에 맞겠지? 설마 네 애는 아니겠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야? 만약 내 애면 어쩔래? 네 남편 버리고 나랑 살아야겠네. 헐, 우리 아빠 뒷목 잡고 쓰러질걸? 설령 네 애라고 해도 그냥 내 남편 애인 것처럼 해야지. 돌잔치 때는 꼭 와. 네 애일지도 모르니까.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라의 검사 남편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천천히 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몹시 당황한 얼굴로 도망가려다가 붙잡혀서 멱살을 잡혔어요. 세라의 시어머니는 세라에게 다가가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런 짓을 저질러? 라며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세라는 바닥에 처박혔고 세라의 친정엄마가 말리면서 싸움이 났죠. 세라의 아버지도 뒷목 잡고 쓰러졌고 한순간에 돌잔치는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비규환을 뚫고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남편에게 용돈까지 줘가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친구 세라야. 나 속이니까 재밌었니? 누구 애인지도 모를 네 아들 돌잔치 아주 축하한다. 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어져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이혼 소장과 상간 소장을 집어던지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비명과 고함,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그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라의 남편은 세라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아이는 바로 친자검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도 아이는 저희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세라에게 아이를 빼앗고 맨몸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 역시 모든 것을 잃었죠. 그의 북카페 겸 와인바는 유부녀에게 용돈받아 생활하는 불륜 시인의 아지트로 소문이 나 손님도 끊겼고 세라의 전 남편에게 당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혼 관련 소송을 끝내고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물론 10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겠죠. 문득문득 그날의 배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내려앉고 가슴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속으며 사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와 함께 거짓 없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끔찍한 배신을 겪고 나니 세상의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와 제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